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올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정유주들이 올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주가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비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답변만 늘어놓는 불편함을 넘어 고객의 질문에 스스로 판단해 답을 내놓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올 1분기 136억 달러의 수주고를 올리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조선업계는 풍력발전이나 탄소 포집, 저장 등 친환경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고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 청약을 진행한 인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가 2년 만에 30%가량 올랐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올 하반기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국내 정유주들이 지난해 부진을 털고 올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수출 제한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자 정유주의 주가도 오름세입니다. S-오일은 올해 20%가량 올랐고 GS도 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흥구석유는 80%, 한국석유도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는 정유주의 실적 개선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고 손익 개선이 전망되고 제한적인 공급을 통한 정제 마진도 오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유업계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은 원유 1배럴을 투입해 제품을 생산했을 때 얻어지는 마진을 뜻합니다. 통상 배럴당 4에서 5달러 선이 손익분기점인데 지난 2월에는 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S-오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1분기 S-오일의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9.9% 오른 5,66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S-오일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가 전망한 SK이노베이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599억 원.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도 1분기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유주의 올해 이익 모멘텀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선 국제유가 추가 상승에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여름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시티그룹은 연내 100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는 챗봇을 넘어 한 단계 더 진화한 챗 에이전트를 선보이는 건데요. AI 비서 서비스로 B2B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입력하자 고객 정보를 토대로 오류 발생 위치와 원격 진단 등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LGU+가 개발한 U+ 상담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LGU+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익시 기반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장애 상담과 AI 상품 추천 등 4종을 출시했는데 하반기엔 요금제 상담과 소상공인 고객 상담을 위한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B2B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에도 나섭니다. 이 챗 에이전트를 먼저 사내 적용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고 레퍼런스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업 부문이랑 같이 챗봇, 챗 에이전트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퍼링을 할 계획입니다. LGU+는 현재 챗GP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6월 중으로 LG AI 연구원 LLM 엑사원 기반의 소형 언어 모델인 익시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도 AI 에이전트 ADAS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안드로이드 버전에서의 통화 녹음과 실시간 통역 콜 등 AI 통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KT는 지난해 초거대 AI 믿음을 선보이고 AI 컨택센터와 지니TV, AI 통화비서 등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타트업과 함께 소상공인 점주를 위해 문의나 요청을 대신 처리하는 AI 통화비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들이 AI 에이전트 사업에 주목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 만큼 AI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올 1분기 136억 달러의 수주고를 올리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2021년 4분기 후 9분기 만인데요. 풍력 발전이나 탄소 포집 저장 등 친환경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고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김효진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국의 공세가 아주 지금 거센 분위기인데 하나오션과 HD 현대 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우리 조선업계 1분기 수주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수주 금액으로 살펴보면 올 1분기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41.4%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의 45.5%에 달합니다. 이번 분기 성적이 주목받는 건 조선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을 앞섰기 때문인데요.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분기 수주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좀 앞세워서 이 저가 수주를 좀 내세워 왔는데 이 국내 조선업계는 경쟁력을 어떻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네, 고부가 가치 선종, 즉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비싼 가격의 선박 위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업계는 올해 1분기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분류되는 LNG선 29척과 암모니아선 20척 전량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통상 한 척에 3천억 원으로 선종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 적지만 수주 금액이 훨씬 큰 이유입니다. 양국의 수주량을 표준 환산 톤수인 CGT로 환산하면 우리 조선업계는 449만 CGT, 중국은 490만 CGT입니다. 중국이 가격을 앞세운 저가 수주 전략으로 수주를 확대하는 반면 우리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LNG 창을 만드는 기술과 LNG 추진 기술,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 기술 등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선업계가 지난 몇 년간 이 기존 컨테이너선이나 석유를 운반하는 탱커선 외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LNG나 암모니아 등을 운반하는 친환경 에너지 운반선을 수주로 좀 주로 전략을 짜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선업계가 준비하는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네, 조선사를 넘어서 에너지 사업자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수소와 암모니아, LNG, CCS, 풍력 발전 등 에너지 사업에 나서는 건데요. 조선업계 불황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고 계열사와 협력해 에너지 생산과 수송, 활용 등 공급망 전반을 공략합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3일 하나건설 부문이 기존에 주관하던 풍력 발전 사업과 하나글로벌 부문이 주관하던 플랜트 사업을 각각 1,881억 원, 2,144억 원에 양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여궁 하나오션 부회장은 조선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에너지 사업 공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같은 날 하나오션은 사업 목적에 터빈, 발전소, 에너지, 전력 판매 등을 추가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사모의 지주사인 HD 현대도 지난달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중개, 매매, 공급업, 발전업, 설비, 임대 등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박 연료 공급업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추진을 공표했습니다. LNG 수요가 많은 점에 착안해서 LNG 벙커링 선박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로 한 건데요. 작년에 건조한 바지 타입의 벙커링 선박의 활용처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체 건조 선박에 벙커링을 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조선소 그리고 타사 선박 등의 LNG 벙커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 청약을 진행한 인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껑충 뛰면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 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단지 총 사업비가 3,300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680억 원, 30%가량 오른 겁니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 사업비도 1,7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580억여 원 급증했습니다. 인천 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8월 진행된 3기 신도시 첫 사전 청약 때 인천 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으로 꼽힙니다. A2 블록의 평형별 사전 청약 경쟁률은 84제곱미터의 경우 381대 1, 74제곱미터의 경우 76대 2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추정 분양가는 84제곱미터가 4억 9,400만 원, 74제곱미터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늘어난 사업비를 고려하면 분양가는 당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인천 계양 외에도 사업 지연으로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이 늦어지는 곳일수록 사전 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기 신도시 본 청약은 올해 인천 계양에서만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지구의 본 청약은 내년부터 차례로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에 음료나 시럽 등을 넣어 개성 있게 즐길 수 있는 믹솔로지가 유행했는데요. 위스키를 즐기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고물가 현상도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는 가성비 좋은 위스키들의 라인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팬데믹 당시 단체 모임이 어려워지자 위스키를 집에서 혼자 즐기는 홈술 문화가 싹 텄습니다. 이후에도 취향에 따라 술에 음료나 시럽 등을 섞어 마시는 믹솔로지 트렌드가 이어지고 이를 즐기는 연령층도 낮아지면서 값비싼 위스키보다는 가성비 높은 위스키를 찾는 수요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위스키 수입 물량은 3만 586톤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위스키 수입액은 2억 5,957만 달러로 오히려 2.7% 감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가 비교적 낮은 가성비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대중적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CU는 올해 3월까지 CU에서 판매된 위스키 매출의 약 68%가 5만 원 이하의 위스키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위스키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성비 위스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인한 CU는 오늘 가성비를 내세운 위스키 자체 브랜드 프레임을 론칭했습니다. 한 병 용량이 일반적으로 750ml인데 반해 프레임은 1리터 대용량으로 출시했습니다. CU 관계자는 추후 트렌드에 맞춰 리큐르, 럼, 진 등 다양한 양주 라인업으로 확장해 고객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GS 리테일도 앞서 5만 원 미만의 위스키, 커티삭 2종을 출시하며 가성비 위스키 라인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가성비 위스키는 고가의 위스키보다 향이나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음료와 섞어 먹는 믹솔로지 트렌드가 형성돼 있고 고물가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어 중저가 위스키 인기는 당분간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버거킹은 버거 리뉴얼을 하면서 마치 단종을 연상케 하는 공지를 올려 노이즈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버거킹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40년 만에 와퍼 판매 종료라는 문구와 함께 마지막 와퍼를 4월 14일까지 만나보세요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와퍼버거 단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일각에선 단종이 아닌 노이즈 마케팅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자 버거킹은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와퍼 판매를 종료하는 것은 맞다. 국내 와퍼 출시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단종이 아닌 리뉴얼임을 시사했습니다. 새로운 와퍼 출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 설립 계획을 밝힌 지 1년 만에 IBK 벤처투자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얼어붙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 스타트업의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기업 생애주기별 금융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 취임 1년 만에 벤처캐피탈 VC 자회사 IBK 벤처투자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IBK 기업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업은행이 1,00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된 IBK 벤처투자는 시장에 모험 자본을 공급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금융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성태 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벤처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행장은 이번 IBK 벤처투자 출범식에서 불확실성이 큰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장 기능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설립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5천억 원 이상 벤처 펀드를 신규 조성해 초기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BK 벤처투자 초대 대표로는 조효승 전 SKS 프라이빗 에쿼티 전략투자사업부문 대표를 영입했는데 과거 한림창업투자 대표,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본부장, SK증권 PE전략부문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기술 경쟁력이 국가 생존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빅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IBK 벤처투자의 설립 목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과 결을 같이 합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10조 5천억 원 규모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예고했는데 시드부터 시리즈 A인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만 6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과 기업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 대상 컨설팅 등 지원 투자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IBK 벤처투자 설립을 통해 기업은행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IBK 창공에서 시작해 시드부터 시리즈 초기 단계까지 투자를 담당하는 IBK 벤처투자, 후기 투자를 담당하는 IBK 캐피탈,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 등을 통한 사실상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보험업계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 모두 올해 시니어 시장 진출 확대의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보험사들은 보장을 세분화한 치매 간병보험을 내놓는 등 이 시니어 상품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2029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 비중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시니어 보험 시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니어 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밝혔습니다. 손보협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맞춤형 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 진입 허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유병력자의 실손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생보업계는 올해부터 활용 가능한 세분화된 통계 집적 등을 이용해 시니어 상품 개발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또 중장년층과 액티브 시니어, 노쇠고령층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유형을 나눠 핀셋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치매 간병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해 생손보사 모두 취급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령은 높아지니까 고령자분들이 많아지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거잖아요. 모든 생보업계, 손보업계가 다 그래서 이 분야를 강화를 할 것 같아요. 보험사들은 시니어 소비자 공략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 허들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는 등 상품 개발에 한창입니다. 한화생명은 내일 기존 상품보다 보장을 강화한 간병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동양생명은 베이비부머 은퇴 추세에 맞춘 60대 맞춤형 건강보험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KB라이프는 올해 중장기 과제로 시니어 케어와 재산보험 등 건강보험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니어 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5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최고 수준입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 테무, 쉬인에 대해 상시 안정성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인공지능 기능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 S24 아워즈 무비 시리즈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갤럭시 AI로 달라진 주인공의 24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시리즈는 지난달 7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공개됐습니다. 하이브가 엔터기업 중 최초로 대기업 진단에 지정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의 공정자산 규모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 이상으로 파악돼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의 총 자산은 5조 3,457억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린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해안에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개면서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6도, 광주는 11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며 서울 19도, 춘천 16도, 광주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9도, 인천 10도, 대전 8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20도, 춘천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속초와 강릉 10도, 울진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2도, 대구 18도까지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목요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